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30회차 제1리그 8경기 분석 및 초안픽 배팅 내역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석 자체는 오늘 오후에 끝났고 그 블로그에도 오후에 올렸었는데 제가 일이 좀 늦게 끝나가지고 지금 집 오자마자 바로 촬영을 하게 됐고 조금 늦게 올라가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리그 같은 경우에는 15위부터 18위까지 승점 4점으로 동일 하고요. 9위부터 중상위권의 승점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일단 J리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토토를 시작했었을 때에는 J리그가 끝나고 이제 EPL이 시작될 그때쯤이어서 현재는 그 작년에 J리그를 많이 보지 못했었고 이번 연도에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두세 경기 위주로 경기력을 좀 봤는데 J리그는 경기마다 조금 팀마다 경기력이 기복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고 경기를 많이 못 봤던 리그여서 최종픽까지 또 추가적인 경기들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13위 센다이 대 12위 요코마리의 경기인데요. 센다이는 가시와에게 5대1로 대패를 했고요. 요코마리는 사포로에게 3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요코마리 쪽에 39.5%고요. 센다이는 2무 3패로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요코마리는 2승 3패로 원정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고 이번 시즌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샌데이 같은 경우엔 게데스 그리고 저메인을 활용한 역습, 중거리, 크로스 공격이 좋은 팀이고요. 압박이 좀 고전을 하는 모습이 있고 한 명이 퇴장당한 팀에게 두 골로 리드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따라잡히면서 2대1로 무승부가 됐었던 모습 그리고 후반에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K리그로 치면 강원은 최근에 그래도 좋아졌다라고 보지만 시즌 초에 강원이 후반전에 집중력 그리고 최근에 수원처럼 후반에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 센다이입니다.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우승팀이긴 한데 순위를 보듯이 이번 시즌 좋지 않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경기력이 밀리는 모습 상대가 요코 FC와의 경기에서도 상대가 결정력이 좋았으면 초반부터 대량 실점을 할 정도로 조금 불안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코 FC를 상대로 했었을 때 4대 0으로 대승을 하긴 했었는데 그 경기를 봤었을 때는 상대 선수가 자책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리드해 나가면서 조금 쉽게 가져갔었던 경기였었습니다. 그래도 역습 그리고 엔도 선수, 키다 선수의 침투, 주니어 선수가 두 명이 있는데 두 명의 주니어 선수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압박에 약한 모습도 있고요. 첫 경기부터 어려운 일단 J리그의 모습인데 배당 자체는 요코마리가 생각보다 낮은 배당을 받았습니다. 원정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상대 전적에서 좀 우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배당을 낮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봤었던 경기력에서는 센다이가 수비적으로 공간을 많이 노출을 하는 모습 그리고 미드진의 수비 의지가 좀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수비 가담이 좀 적고요.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요코마리가 이번 시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니어의 한방 또 침투 플레이는 나쁘지 않았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저는 요코마리 쪽의 사이드로 보고 있습니다. 센다이의 저메인만 막으면 사실 센다이의 공격 패턴 자체는 그렇게 날카롭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코마리가 쉽게 승리를 가져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긴 하지만 요코마리의 수비가 수비 숫자가 부족한 모습이나 요코마리도 공간 노출하는 장면들 그리고 크로스 공격에 약한 모습들이 있어서 요코마리의 단통 승을 가기에는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픽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센다이의 후반 집중력, 저메인에 의존하는 단순한 역습 패턴을 봤을 땐 그래도 요코마리가 더 우세해 보여서 저는 센다이의 무패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요코FC 대 산프이루의 경기인데요. 요코 같은 경우에는 우라우레즈에게 2대0 패배, 산프레체는 간바 오사카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사포히로 쪽에 63.3%고요. 요코 FC 같은 경우에는 1승 1무 3패로 3연패를 하고 있고요. 홈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 승리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프레체는 1승 1무 3패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요코마리는 역습과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은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유망주 사이토 그리고 이치미 선수가 좋고요. 결정력은 아쉽긴 하지만 공간이 없을 때는 이 공간이 있을 때는 이런 역습과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이 있지만 반면에 공간이 없다면 좌측 공격 그리고 좌측에서의 크로스 공격들이 주 패턴으로 보이고 좌측에서 크로스를 올렸을 때 우측에 있는 용병 선수가 헤딩을 자주 따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산파이로 같은 경우에 페레이라 선수가 굉장히 잘합니다. 모리시마 그리고 비에이라 등의 선수가 있고요.
산프이로는 전체적으로 중거리나 침투 공격 그리고 크로스 공격 압박 후에 볼을 탈취한 후에 역습을 하는 등 용병들을 활용한 공격들이 좋지만 결정력은 살짝 아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경기를 봤을 때 산프이로가 측면 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모습에서의 불안한 부분들이 있지만 요코하마의 수비가 공간을 좀 많이 내주고 라인 컨트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뒷공간을 좀 내주는 모습 등 수비적으로 더 좋지 않은 팀은 요코FC인 것 같습니다. 공격적으로도 산프이로의 공격력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페레라 선수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코FC의 측면 공간 그리고 크로스 공격의 약한 모습들 이런 수비적인 모습들을 봤을 땐 저는 산프이로의 공격력 용병들의 그런 모습이라면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경기 요코FC의 단통 패배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적으로 산프이로가 지난주 나고야와의 경기에서 이 코로나 확진이 나고야에서 나오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했었기 때문에 전 산프이로가 일정적으로도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 전적은 없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도쿄 대 사간도스의 경기인데요. 도쿄는 가시마와 2대2로 무승부, 사간도스도 세레소와 1대1로 비겼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 도쿄 쪽에 76%고요. 도쿄는 2승 2무 1패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3무 2패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원래 예비 경기였었습니다. 원래 나고야 경기가 3번 경기였었는데 나고야에서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경기가 취소가 되면서 이 경기가 이제 예비 경기였었는데 들어왔습니다. 배트맨에서 이 경기를 J리그 경기들 중에서 유일하게 제외를 했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쿄는 일단 공격 템포 자체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꼴찌팀이었던 가시마와 비겼던 모습은 살짝 아쉽긴 했지만 뭐 올리베이라 그리고 아달톤 그리고 레안드로 이런 전방의 공격진 개인 능력들 좋습니다. 뒷공간 침투 그리고 측면에서의 크로스 플레이나 이선에서의 침투 압박 역습 공격적으로는 제가 봤었던 두세 경기에서는 그래도 좋은 모습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 도요다, 다카하시, 하라카와 코야마츠 등 압박이 좀 준수한 편이고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 그리고 크로스 공격, 측면 플레이 등 경기장을 굉장히 넓게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었던 J리그 팀들 중에서는 가장 경기장을 좀 넓게 씁니다. 폭이 굉장히 넓고 측면 플레이, 측면이 굉장히 넓게 벌어져서 상대가 측면 공간을 많이 내주는 팀들에게는 조금 더 유리한 축구를 할 것 같습니다. 오버래핑도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이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봤을 때는 투표율도 그렇고 사실 도쿄가 공격적으로는 굉장히 좋긴 한데 최근에 무승부도 좀 많았어서 좀 무승부의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고요. 사간도스의 수비가 중앙 공간 그리고 세트피스에서의 불안함 외에는 개인적으로는 사간도스의 수비 자체는 그렇게 떨어진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이점이 없었고 경기장을 넓게 쓰는 모습 자체가 도쿄의 측면 공간을 노릴 수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다만 배트맨이 이 경기를 제외했던 부분과 도쿄의 공격진의 그래도 공격 템포 자체는 좋았던 부분 두 팀 다 연속으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봤었을 때 또 사간도스의 원정에서 연패를 하고 있었던 모습을 봤었을 땐 그래도 도쿄의 승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도쿄의 단통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6위 우라와 레즈 대 17위 시미즈의 경기인데요. 우라와는 요코FC에게 2대0으로 승리를 했고요. 시미즈는 오이타에게 4대2로 승리를 했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우라와 쪽에 77%고요. 우라와는 3승 2패로 일단 연패를 끊어냈고요. 시미즈 같은 경우에 1승 1무 3패로 원정에서는 승리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3번 경기 도쿄와 사간도스 경기 그리고 우라와 시미즈의 경기를 봤었을 땐 배당과 투표율이 좀 비슷해서 둘 중 한 경기 둘 다 정배를 들어올 것 같지 않습니다. J리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변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라와는 일단 지난 시즌 네임밸류에 비해서는 지난 시즌 좋지 않은 성적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현재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측면과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 그리고 역습, 레오나르도, 에베르통을 활용한 단순한 공격 패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정력은 조금 아쉬웠고요. 한마디로 좀 측면과 뒷공간 그리고 역습을 노리는 이런 레오나르도 그리고 에베르통 선수를 활용한 단순한 공격 패턴으로 보이고요.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K리그로 치면 강원처럼 2대1 패스나 3자 플레이 등 굉장히 좀 패스 플레이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유니폼도 강원과 비슷하지만 강원보다는
결정력적인 부분에서 더 좋아 보이고 위협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강원보다 결정력이 좋아 보일 뿐이지 결정력 자체는 좋지 않은 모습이고요. 뭐 압박이나 세트피스, 뭐 카리노스, 뭐 니시자와 등 이런 선수들이 좋았습니다. 저는 이 경기 시미즈가 중앙 공간을 비롯한 측면 그리고 뒷공간 공간 자체를 많이 내주는 모습들이 있어서 그 모습들을 봤을 때 우라의 역습과 공간을 노리는 모습에 좀 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라가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들, 뭐 그리고 수비적으로 측면 공간과 볼란테가 없어서 미드와 수비진의 간격이 좀 많이 넓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 중앙 공간을 많이 내주고요. 저는 우라와의 사이드로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말씀드렸던 볼란테가 없는 모습 수비적으로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들을 봤을 땐 시미즈의 압박 그리고 이런 만들어가는 플레이가 또 중앙 공간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변을 보고 저는 이 경기 단통 무승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번 경기를 무승부, 4번 경기를 승으로 가져가는 게 경기력적으로나 상대 전적에서 이 우라레즈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맞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최종픽까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었던 경기력 자체에서는 우라의 단통 승을 가기에는 좀 불안해 보이고 도쿄도 물론 불안하긴 하지만 도쿄 같은 경우에는 상대하는 팀과 둘 다 연속으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초안은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쇼난 대 세레소 오사카의 경기인데요. 쇼난은 가와사키에게 3대1 패배, 세레소는 사간도스와 1대1로 비겼습니다. 투표율은 세레소 쪽에 68.5%고요. 쇼난은 1승 1무 3패로 하고 있고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2승 2무 1패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는 그래도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쇼나는 크로스 공격 그리고 압박, 역습이 좋은 모습이 있고 이야사키, 엘리오누시 선수가 좋습니다. 전반은 조금 수비적으로 임하는 그런 수비 숫자를 많이 두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후반에는 라인을 조금 높이고 좀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전반전에 비해서. 근데 보통 전반전에 실점이 나오거나 아니면 후반 초반에 실점이 나오기 때문에 실점 후에 조금 공격적으로 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난 경기 전반전에 가와사키에게 두드려 맞았었던 그런 쇼난이었고요. 세레소 같은 경우는 기우다케, 오키노, 사카모토 선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개인 능력이 좋고 또 역발, 왼발잡인데 우측에 윙을 세우면서 좀 왼발로 이제 크로스나 아니면 돌파를 해나가는 그런 개인 능력들이 좋습니다. 세레소 같은 경우는 김진영 키퍼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측면 플레이, 세트피스, 중거리가 좋은 모습들이었습니다. 수비적으로 오사카가 볼처리가 좀 불안한 모습들이 있어서 이런 볼처리가 불안한 모습 때문에 세컨볼을 상대에게 많이 내주고 그로 인해서 좀 슈팅 찬스를 많이 내주는 모습들, 측면과 중앙 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서 쇼난의 측면 공간이 또 좋은 편이고 크로스 공격이나 세컨볼에 의해서 좀 득점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점을 하더라도 쇼난의 수비가 너무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J리그 팀들 중에선 거의 엉망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패스미스 등 수비 실수가 굉장히 많고요. 측면 공간도 굉장히 많이 내주고 세트피스나 크로스 공격이 약한 모습들을 봤었을 땐 측면에서의 그런 플레이, 세레소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격과 특히 사카모토 선수의 크로스나 개인 능력들을 보면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쇼단이 실점을 하더라도 하게 되면 이제 라인을 올리는 모습들이 있는데 공격적으로 나오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공간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추가 실점을 또 세레소 입장에서는 추가 득점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저는 쇼난의 단통 패배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전적은 세레소가 압도적입니다. 자,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2위 간바 오사카 대 1위 가와사키의 경기입니다. 오사카는 빗셀고베에게 2대0 승리, 가와사키는 쇼난에게 3대1로 이겼습니다. 투표율은 가와사키 쪽에 44.3%고요. 간바는 4승 1무로 4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가와사키는 리그 재개 후에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개막전에만 비겼었는데 그 개막전 경기 자체가 2월달 말이었고요. 그 경기 이후로 코로나로 리그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중단된 뒤에 재개 후에는 전승을 하고 있는 가와사키의 모습입니다. 간바 오사카는 아데밀손 선수는 좋은데 이 선수가 지난 경기 그 명단에서 제외됐던 모습 때문에 좀 부상인지에 대해서 좀 의심이 드는 상황이고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바 오사카를 보고 놀랬던 게 아직도 엔도가 현역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김영권이 있는 그 간바 오사카고요. 와타나베, 우사이, 패드릭 등 선수진 자체는 좋지만 약간 꾸역승의 느낌이 들고 중원에서의 활동량이 조금 부족한 모습, 패스미스도 자주 있는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중원에서의 활동량이 부족한 부분은 엔도 선수가 아직까지 클래스 있는 모습,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패스적으로 날카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활동량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는 조금 떨어져 보입니다. 가와사키는 다미양 그리고 울산에서 뛰었던 아키, 하세가와 등 중거리나 제공권, 크로스, 세트피스 등 공간이 나오면 지체 없이 때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슈팅이 유효 슈팅이고요. 키가 그렇게 커 보이는 선수가 많아 보이진 않는데 선수들이 제공권을 잘 따내는 모습입니다. 일단 압박이 좋고 정성용 키퍼가 있는 가와사키입니다. 가와사키는 전북처럼 후반전의 집중력이 굉장히 좋고요. 간바오사카는 세트피스 외에는 경기력이 엄청 좋은 모습은 아닌데 4연승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아 보입니다. 약간 독일로 치면 분데스리가로 치면 볼프스부르크처럼 밸런스가 좀 좋은 편이고 이번 시즌 초에 연승을 하던 모라이스의 전북 모습처럼 꾸역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어요. 딱히 팀의 색깔이나 경기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밸런스가 좋고 어찌됐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와사키가 수비적으로 크로스 공격과 수비 숫자가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간바오사카의 역습 스피드가 그다지 빠른 느낌은 아니었고요. 간바오사카의 수비와 미드의 간격이 넓어서 중앙 공간을 좀 내주고 세트피스가 불안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와사키의 모습을 봤었을 때 가와사키가 중거리나 세트피스가 굉장히 또 좋은 팀이고 공간이 나오면 지체 없이 때리는 모습들이 있어서 약간 슈팅 게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고요. 정확성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 유슈팅으로 굉장히 연결되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간바오사카의 중앙 공간과 세트피스의 불안한 모습을 봤었을 땐 가와사키가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통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경기입니다. 11위 오이타 대 18위 가시마의 경기입니다. 오이타 같은 경우에는 시미즈에게 4대2로 대패를 했고요. 가시마 엔틀러스 같은 경우에는 도쿄와 2대2로 비겼습니다. 투표율은 가시마 쪽에 39%고요. 오이타는 1승 1무 3패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마는 1승 1무 3패로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가시마의 모습 자체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좋지는 않지만 최근 도쿄와 그래도 비겼었던 가시마였고요. 3연패 중인 오이타여서 가시마가 분위기는 그래도 더 낫지 않나, 순위적으로는 조금 뒤쳐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이타는 친행과 타나카 등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 그리고 측면과 크로스 플레이, 역습이 좋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가시마 같은 경우에 건순태 키퍼가 있는 팀이고요. 측면에서의 크로스 압박을 해서 볼 탈취 후에 역습을 하는 모습, 세트피스가 좋고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 등 에베나르도 선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공권이 굉장히 좋고 엔도, 우에다 등 공격진 자체는 괜찮은데 결정력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순위에 비해서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격적으로는 가시마의 원정에서의 모습을 봤을 때 배당이 비등하게 나올 것으로 봤는데 오이타가 3연패 중이기도 하고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가시마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경기력으로 접근을 했을 때 오이타가 지난 경기 세트피스로만 시미즈에게 4골을 실점을 했어요. 지속적으로 이 경기 외에도 경기들을 봤었을 때는 세트피스에 의한 실점, 크로스 공격에 의한 실점들을 봤었을 땐 가시마의 에베나르도가 제공권이 또 굉장히 좋아서 이런 에베나르도를 활용한 역습이나 크로스 공격, 세트피스 한 방으로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봐서 저는 가시마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이타의 역습과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이 좋았었는데 가시마의 수비가 침투 선수를 놓치는 이런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들이 좀 있었고 건순대 키퍼가 선방은 굉장히 잘해주지만 전북에 있었을 때도 그랬고 키가 굉장히 작은 키퍼죠. 184cm로 알고 있는데 세트피스에서의 작은 키로 인해서 이 세트피스로 실점하는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오이타가 세트피스가 그리 좋은 모습들은 아니어서 저는 일단은 안전하게 좀 가시마의 단통을 가기에는 조금 불안해서 이런 세트피스에서의 불안한 부분, 그리고 침투 선수를 놓치는 이런 가시마의 모습을 봤었을 때는 안전하게 오이타의 무패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전적은 1승 3패로 가시마가 더 우세합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7위 사포로 대 9위 비셀고베의 경기입니다. 사포로는 요코바리에게 3대1 승리, 비셀은 간바오사카에게 2대0로 패배했습니다. 투표율은 사포로 쪽에 53.5%고요. 사포로는 2승 3무로 연무를 일단 끊어낸 상황이고요. 비셀은 2승 2무 1패로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포로는 고마이의 측면 플레이, 크로스, 페르난데스,
보스로이드, 올리베이라, 송크라신 등의 외국인 전방이 굉장히 좋습니다. 공격진들이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 역습에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역습 스피드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빗셀 같은 경우엔 더글라스나 이니에스타 많이들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수가 있는 팀이고요. 이니에스타는 여전히 클래스가 굉장히 좋고요. 이니에스타의 패스를 호르아시나 이선 선수들의 침투를 하면서 그 볼을 받아내는 부분들은 좋지만 그 찬스들을 살리지 못하는 마무리가 너무 좋지 못했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가장 좀 어려웠고요. 승패로 가고 싶은 경기입니다. 사포로의 측면과 크로스 공격의 약한 모습, 뒷공간을 봤을 땐 비셀고베의 측면 플레이나 이니에스타의 패스에 패스 한 방에 당할 수도 있어 보여서 폴더가 여유만 있으시다면 승패로 가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저는 일단 폴더에 여유가 없어서 단통으로 가야 되는데 단통으로 간다면 비셀고베의 수비 폭이 폭 자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중앙 수비와 측면 수비의 폭이 넓어서 침투하는 선수들을 굉장히 놓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셀고베의 결정력이 터지지 않는다면 공격적으로는 사포로의 외국인 전방에 역습이나 측면 플레이에 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포로의 단통 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투픽으로 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최종픽까지 조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 K리그 초반픽까지 해서 분석을 모두 마쳤고요. 저는 이렇게 초반픽 2,000원만 베팅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뭐 말씀드리면 센다이 무승부로 갔고요. 2번 경기는 산포이로의 승, 3번은 도쿄의 승, 4번은 우라의 무승부, 5번은 오사카의 승, 6번은 가와사키 승, 7번은 가시마의 승, 8번은 전북승, 9번은 성남의 무승부, 10번은 승패로 가봤고요. 11번은 사포로의 승, 12번은 단통 무승부, 13번은 수원의 패배, 대구의 승리죠. 14번은 부산의 무승부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최종픽으로 찾아뵐 것 같고요. 일단 거치대를 시켰고 빠르면 내일, 늦으면은 내일 모레쯤 배송이 올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